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링네트에 대해서 알아보러 갑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요. 042500입니다. 언택트, 재택근무 관련 주식으로 분류되면서 최근 강하게 반등했었죠. 실제 재택근무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현재 어떤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 좀 이해해보고 실적도 확인해보고자 선정해봤습니다. 먼저 숫자를 좀 보고 가도록 하시죠. 매출의 흐름을 보게 되면 감소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7년 최고 매출 1485억을 찍고 꾸준하게 조금씩 떨어져서 19년에는 1319억을 기록했고요. 다만 다행히도 영업이익은 나빠지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당기순이익도 보게 되면 나빠지지 않은 수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실적인 반기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은 늘어나긴 했지만 이 부분이 다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슈부터 본질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죠. 이 기사는 8월 31일의 기사인데요. 이때 기준으로 주목받고 있던 링네트와 알서포트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원격 근무 관련해서 급상승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원격 근무 관련주가 급등했기 때문에 링네트와 알서포트가 주목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택근무 확산에 나서고 있죠. 그에 따라서 지난 한 주간 링네트의 경우에는 67.54%나 상승을 했고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도 49% 가까이 주간 상승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를 만한 종목이었는지 링네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회사의 개요를 보게 되면 네트워크 관련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폴란드, 중국, 베트남에도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설립의 목적을 보게 되면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 솔루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처음에 설립을 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주요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컴퓨터 네트워크의 설계, 통신 장비의 공급이나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저희가 중심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화상회의 시스템이나 스토리지 시스템, 그리고 인터넷 전화 등이 그 외 사업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날된 순서에 따라서 중요도가 있다고 한다면 네트워크 인티그레이션, 그러니까 네트워크 관련 매출이나 사업의 영역이 가장 중요해 보이긴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다른 설명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 각 사업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수준으로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함께 사업 부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트워크 부분은 말 그대로 통신망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 직접 해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구조가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은 물론 산업까지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내에서는 대기업에서 자회사로 IT 계열사를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업황이라고 봤을 때 그렇게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지는 않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저장에 관한 부분인데 이 역시도 최적화를 위해서 그리고 사용의 편의성과 데이터의 안전성 등을 위해서 중요하기도 하고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하기도 하는 부분이라서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 같은 것보다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스마트 워크 등 원격 회의나 재택근무 관련 서비스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한 매출이 증가했다고 언급이 있는 수준인데요. 실제 링네트의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소비자의 형태를 중심으로 매출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도의 경우에는 사업의 영역에 따라서 나눠져 있긴 한데 이에 대한 세부적 매출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저희가 이 링네트가 확실히 화상회의 분야 등에서는 아직 취약하구나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같은 이슈로 부각되었던 알서포트의 회사 홈페이지입니다.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에게는 압축 해제 프로그램, 알집, 그 계란 같은 알 모양의 아이콘을 중심으로 한 그 회사가 바로 이 알서포트인데요. 홈페이지 전면에 재택근무와 관련된 서비스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공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인지 무료로까지 제공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 링네트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내에서도 화상회의나 원격근무 관련 지원 사업의 내용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같이 구축형 화상회의에 대한 언급이 있긴 했지만 재택근무 등과는 조금 느낌이 많이 다른 형태로 보이기도 했고요. 실제 홈페이지의 다른 제품 등을 뜯어보게 되면 앞에서 알서포트의 느낌처럼 B2C 기업의 느낌이라기보다는 기업의 전산실 장비나 IT 담당자가 컨택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강했습니다. 회사 전면에 나와 있는 이미지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다만 호기심이 생기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직원과 함께 이익을 공유하면서 성장하고 있다는데 이게 홍보성 멘트인지는 확인이 가능하겠죠. 일단 작은 기업치고는 구성원들의 기업에 대한 평가가 낮지는 않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 같은 서비스들은 퇴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평가를 하게 되고 퇴사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퇴사자 평가가 중심인 이 같은 기업 평가 사이트에서 중소기업으로 3점 이상을 받는 기업은 흔치는 않더라고요. 그 중에서 3.2의 평점을 받았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나빠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 같은 리뷰가 많았는데요. 상대적으로 연봉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었지만 수직적 구조라거나 군대식 문화라는 것에 크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쨌거나 금전 보상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는 사실로 보였는데요. 직접적으로 금액을 언급한 이 리뷰를 보게 되면 연봉의 기준에서 봤을 때 성과급을 보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크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앞에서와 같이 리뷰를 쭉 보면서 느꼈던 것은 원격 근무 지원과 같은 B2C 사업으로 가는 문화와는 지금 현재 링네트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좀 달라 보이는 것이 아쉬워 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매출의 구성에서 원격 근무 지원 서비스 같은 영역이 없긴 하지만 일단 흐름을 보도록 하죠. 흐름을 보게 되면 공공부문의 매출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전체 실적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와중에 교육부문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조금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어쨌거나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 시대에 교육을 논할 때 온라인 교육이 강조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같은 문화나 경향에 맞추어서 교육 부문의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일단 가능성에 대한 기초를 다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간에 여전히 B2B 기업으로서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에서의 해석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럼 숫자의 디테일도 보도록 하죠. 매출은 앞에서 본 것처럼 공공부문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매출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원가율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소위 정부 상대로는 마진이 얼마 안 된다고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탓인지 공공부문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원가율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86%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덕분에 매출은 줄었지만 매출 총이익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판관비는 조금 늘었는데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접대비가 2018년 3억 수준에서 7억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 크게 영향을 끼쳤고 그 외에도 임직원의 급여나 복리후생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같이 비용이 증가하긴 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원가율이 좋아지는 것이 이게 가장 좋은 영향이었는데 링네트의 경우에도 비용이 늘긴 했지만 원가율이 낮아진 것이 크게 영향을 끼쳐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늘어난 수준 70억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기타 이익과 기타 손실을 더한 기타 활동을 보게 되면 2018년에는 손실이 나긴 했지만 2017년과 19년에 꾸준하게 이익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금융활동의 경우에도 2017년에는 손실이 나긴 했지만 2018년과 2019년에 꾸준하게 금융 수익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영향으로 법인세를 제외하고 나서도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과 유사한 수준 70억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2019년에 기록하게 되었고요. 이와 함께 재무상태표도 보게 되면 자산 자체는 증가하고 있는데 유동자산은 등락이 있고 비유동자산은 19년에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동자산에서는 현금성 자산의 등락과 함께 기타 유동금융자산의 등락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요. 비유동자산의 경우에는 장기 매출 채권 및 기타 비유동 채권의 증가가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 보게 되면 증가한 금액의 경우에는 매출 관련 활동인 매출 채권이라기보다는 대여금이 전기 2018년에 17억에서 19년 40억으로 늘어난 것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요. 부채의 경우에는 18년에 크게 증가했다가 줄었는데 등락보다 눈길을 끌었던 것은 차입금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눈길을 끌었고요. 재무적으로 안정적 경영을 지향하는 것인지 자본과 부채의 비율을 보게 되는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100%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최근 보고서의 흐름도 함께 보러 가시죠. 앞에 이어서 재무상태표부터 보게 되면 유동자산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른 무엇보다 매출의 증가로 인해서 현금성 자산이 크게 늘어난 것이 유동자산의 증가와 함께 자산의 총계 증가에 크게 기여했고요. 부채의 경우에는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차입금이 굉장히 작다고 했지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단기 차입금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년 말에 6억밖에 없었던 단기 차입금이 2020년 반기를 기준으로 97억, 그러니까 그 사이에 90억 정도의 차입금이 늘어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인상 깊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어서 손익을 보게 되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이상 늘었습니다. 기업이나 산업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연간 기준으로 매출이 줄어들고만 있던 링네트에게는 서프라이즈가 아닐까 싶은데요. 2분기만 따졌을 때 증가폭보다 전체 누적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봐서 1분기에 매출이 크게 늘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원가율은 상승했습니다. 전년에는 누적이나 분기 기준 모두 87% 내외의 원가율이었는데 올해는 누적 기준으로는 89%, 분기 기준으로는 92%의 원가율이 기록되었습니다. 원가율이 크게 나빠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연간의 경우와는 반대로 매출은 모두 늘었지만 매출 총익 같은 경우에는 줄어든 숫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판관비의 경우에는 누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와 대비했을 때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분기 기준으로는 유사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보면 1분기에 판관비가 크게 늘었던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 이 같은 결과에 따라서 분기 기준으로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누적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많이 감소하긴 했지만 흑자로 기록되면서 영업이익 25억의 반기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영업 외 활동을 보게 되면 누적 기준에서는 금융수익이
수익이 크게 누적된 것이 다른 손실을 메워가면서 금융 원가나 기타 손실의 마이너스를 채워가긴 했지만 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금융 원가가 크게 기록된 것이 걱정이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확인해보면 금융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 그러니까 주식 등의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요.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매출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율도 나빠졌고 비용도 늘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크게 줄어든 24억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특징으로 언급할 만한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주가의 흐름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죠. 오늘의 주가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주목을 받았던 8월 말에 비해서 주가가 내려앉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내려앉은 상태에서 5일선의 지지로 버틸 수 있을지 아니면 크게 더 밀려날지가 단기적으로는 중요해 보일 것 같은데 이 같은 시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불안한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기업 관계자의 주식 매도인데요. 주식이 오른 시점에서 모두 장내에서 대량으로 매도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가지고 있는 주식 모두를 판 분도 계시는데요. 다만 주식 수량을 보게 되면 몇십만 주나 몇만 주의 단위가 아니라 단순히 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걸로 보자면 몇천 주 수준이라는 걸로 봤을 때 금액 자체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다는 것이 다르게 봐야 할 부분일 것 같긴 하고요. 이에 대해서는 임원뿐만 아니라 자기 주식에 대한 처분 역시도 진행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주식 처분에 대한 결과 내용인데요. 4월 말과 5월 달에 자기 주식을 많이 처분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4월 27일, 28일, 29일 이런 때에 실제 주가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반짝 올랐을 때의 주가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종합해서 볼 때 기업 내부자들이 기업의 가치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보여서 글쎄요, 제 생각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물론 이 같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주식시장에서의 흐름과 실물 경제에서의 흐름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아직은 링네트의 중점 사업 내용은 아니지만 원격 회의나 원격 근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분명 이번 기회가 링네트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네트가 어떤 선택으로 어떤 전략을 펴나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재택근무로 주목을 받고 있는 주식 링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택근무 관련 주식에 관심 있으셨던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정보와 주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